네, 계속해서 한반도 안보 관련 소식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북한 회담 앞두고 미국과 북한 이 비핵화 방법을 놓고 정말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요, 비밀리에 중국 다롄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김정은일 가능성까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다롄에서 그 자국산 첫 항공모함인 001A함 이 시험운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운항에 북한의 고인사를 초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누군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난다더라, 이런 얘기가 현지에서 돌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은 교통 통제가 매우 엄격하고 또 공항에서 뭐 북한의 고려 항공을 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 내지는 김여정 부부장 등이 방중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다면 뭔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외교가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교통 통제나 뭐 고려항공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김정은이 그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삼엄한 교통 통제가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미국 정상회담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고위급,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급이 방문을 하고 있다면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중 관계, 북중 경제 협력이라든가 군사 협력 관계와 북한의 비핵화는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그만한 동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이 뭐 고위급 자체도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다. 근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 같지는 않습니다. 보다 의전이 더 강화된 통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무튼 어느 수준이 되든 북중 간의 현 단계에서의 고위급 교류는 앞에 예정돼 있는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신 박사님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2번을 쓰시고 정말이라는 단어를 1번을 쓰셨거든요. 김정은일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입니다. 먼저 정황상 지금 이미 시진핑 주석을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한 달 조금 더 지난 시기에 불과하고, 또 미국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났고, 그것도 새로운 항공모함 진수식에서 만난다. 이거는 비핵화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고요. 내용상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북중 관계가 사실은 회복의 경로에 있다고 하지만 2013년 시진핑 주석이 그 국가주석에 취임하고 최룡해 당시 그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을 만나려고 할 때 군복 입고 오지 마라, 그래서 거부를 하고 나중에 민간복을 입고 올 정도로 그러한 군사 협력은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그것도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라면은 이러한 군한 진수식은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이 아니라면 최고위급 누가 갔을까요? 최룡해라든가 아니면 군 쪽에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모함, 첫 번째 항공모함 진수식이니까요. 리용길 뭐 이렇게 총참모장 정도 갔어도 중국 측에서는 뭐 저 정도 의전을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조금 지켜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북한을 향해서 미국은 비핵화 허들을 점점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PVID 목록에 위성까지 추가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점점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보도가 확실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제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ICBM에 위성도 포함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이른바 완전한 비핵화에서 이제 영구적 비핵화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이른바 뭐 생화학 무기 등 이른바 대량 살상 무기도 전부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에 이제 인공위성이 하나가 더 또 추가가 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왜 이제 미국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얘기가 나오는가? 최근에 미국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과거의 경우 사례들을 보면서 이른바 검증이 중요하다. 완전한 검증을 거듭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2012년에 식량 지원을 대가로 해서 미국에서 이 합의를 북한과 봤을 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미국이 식량 지원을 해준다 뭐 이랬었는데 얼마 후에 북한에서 이제 광명성 3호를 발사 이런 등등으로 미뤄봤을 때 이 ICBM 부분에 이 위성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뭐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인공 위성을 가장한 모든 미사일까지 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대포동이나 은하 2호, 은하 3호, 광명성 4호 인공위성이라고 다 주장을 했는데 결국엔 이게 ICBM하고 인공위성하고의 기술적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용 가능한 그러한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그 결의에도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모든 실험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은 미국이 올바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까? 과도한 주장은 아닙니까? 과도한 주장이 아니죠.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주장을 사실 앞서 우리 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경파의 주장이라고 하시는데 강경파의 주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번 기회에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안전보장을 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그런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인공위성을 갖기 어려운 나라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가요? 대신에 발사체를 아마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미국이 대신 발사해주는 그런 보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군요. 비용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것이고요. 북한은 그러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그 발사체를 띄우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북한의 우주 개발권을 완전히 침해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확실하지 않으면은 언제든 또 핵미사일을 뭐 ICBM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결국 이 회담 일정과 장소 발표가 미뤄지는 게 이 비핵화 이런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점을 못 찾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까? 예,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현 단계에서는 뭐 지금 미국 정상회담 예정된 것이 판이 깨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난 수위도 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질의응답이고 미국에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계속적인 긍정적인 메시지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예상된 뭐 밀고 당기기 정도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측에서 만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높이고 있다면 이게 단순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중요한 언급을 하나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주한미군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미동맹이 될 수 있는 걸 시사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중국은 과연 북한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청와대 말대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미국이요. PVID 원칙을 풍계리 핵실험장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핵실험장을 폐쇄하기 전에 사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폐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북한의 핵 활동의 일부고 만약에 사찰을 한다면은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시료를 채취한다면 과연 북한이 그간 자기들이 얘기한 플루토늄탄 그리고 또는 우라늄탄을 실험했는지 원자폭탄 실험을 한 것인지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인지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거든요. 따라서 정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폭파나 콘크리트 타설 하기 전에 IAEA 사찰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한번 그것을 갖다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허들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워싱턴에서는요, 남아공식 비핵화 해법, 뭐 비핵화 해법이 뭐 리비아도 있고 이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 남아공식 비핵화 해법, 기존의 미국 주장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리비아식 해법은 단기간에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을 갖다가 다 포기하면은 확 그렇죠. 보상해주겠다. 예, 그런데 남아공식 해법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해법입니다.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나 압박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아공이 뭐 이렇게 백인 정권에서 흑인 정권으로 교체되는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핵을 포기한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국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북한이 남아공처럼 자발적으로 핵을 신고하고 폐기해라, 이런 걸 강조한 거고요. 그런데 북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남아공은 핵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북한이 그럴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따라서 남아공식 해법은 쉽게 적용되긴 어려울 것 같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패전국이냐,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혹시 정말 혹시지만 미국 정상회담 열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한 10%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양측에서 나오는 발언도 정상회담 자체는 진행되는 것으로 이 의미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상되는, 어떻게 보면은 밀고 당기기 하는 과정도 북한이 핵을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 정도는 예상하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국제사회 공조가 약간 이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북중 관계의 밀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려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져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갖다가 계속 해나감으로써 이 기회를 북한도 놓치면은 그 다음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렇군요. 자, 오늘 한 조간 신문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챙기려는 북미, 숟가락 얹는 중일, 중재 외교 첩첩산중. 우리 그 대한민국,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험난한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내일 이제 도쿄에서 일본, 중국 정상과 회담을 갖게 되는데, 숟가락 얹으려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좀 단속도 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비핵화라는 큰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핵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숟가락을 얹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납치자 숟가락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 숟가락인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당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좀 중점을 두자. 일본이나 중국의 우려사항은 이 비핵화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은, 다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은 미국 정상회담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또 좀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한 고위급 간부가 유럽으로 망명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암살조를 급파했다, 이런 소식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이 이 우리나라 뭐 대령 계급의 군인이 이제 도망을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뭐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가 이제 북한 전문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서 방첩 활동을 하던 국가보위성 해외 반탐국의 강암묵의 대좌, 우리로 치면 뭐 대령급에 해당되겠죠. 이 인물이 이 위조화폐를 찍는 그 판과 외화의 상당량을 챙겨서 도주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10명의 암살조를 북한에서 파견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정원은 좀 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확인 중에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도 남남 갈등이 분명 조금은 지금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남 갈등이 있지만, 북한에서도 분명한 거는 분열이 생긴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 박사님 감사합니다.